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느낌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가져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고 또 다른 불만족이 금세 고개를 드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끝없는 욕망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많은 재산, 더 완벽한 외모, 이 모든 것을 향해 우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과연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면 진정으로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잠시의 만족감 뒤에 또 다른 허전함이 찾아올까요? 삶의 질을 측정할 때 객관적인 지표, 즉 소득이나 건강, 교육 수준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지표, 바로 개인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함께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만큼이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스스로 무엇에 만족해야 할지 혹은 만족을 느끼는 방법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히도 이런 경우 우리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불만의 그림자로 뒤덮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 순간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주변의 모든 것이 불만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왜 만족을 모르고 불만만 쌓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셜미디어나 주변 사람들의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어 그들과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며 열등감과 박탈감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끝없는 쳇바퀴를 돌듯 남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를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각자 고유한 존재이며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평가하고 타인의 성공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결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외면하게 만들 뿐입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불안에 사로잡히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과 작은 행복들을 놓치곤 합니다. 은퇴하면, 승진하면, 돈을 많이 벌면,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지만 막상 그 목표에 도달하면 잠시의 만족감 뒤에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며 현재의 만족감을 끊임없이 유보하게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작은 기쁨과 감사함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을 찾지 못하고 불만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은 삶의 가장 큰 낭비 중 하나입니다. 셋째, 완벽주의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은 작은 실수나 부족함에도 크게 실망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불만과 자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으며 불완전함 그 자체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종종 우리를 마비시키고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작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경제적 요인이 주관적인 만족도를 어느 정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단순히 외부적인 환경이나 물질적인 소유, 혹은 사회적 성공만으로 온전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족은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며 우리의 태도,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족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만족을 알고 불만을 줄여나가며 더욱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감사할 일들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주변의 평범함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기쁨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들 중 감사했던 3가지 일을 진심으로 떠올려보고 기록해보는 습관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실천이 점차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후회스러운 과거에 대한 미련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함과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 그리고 식감이 주는 감각에 오롯이 집중하고 산책을 할 때는 발밑의 흙과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에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현재를 온전히 느끼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더욱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찾아내고 그 가치들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내면의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며 이는 곧 진정한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예상치 못한 도전의 연속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기보다는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성장과 배움의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불완전함 속에서도 만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지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 수입 증가가 주관적 삶의 질과 감정적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지만 이는 특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도달했을 때 그 효과가 감소하거나 다른 비경제적 요인들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즉, 돈이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며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보다는 돈을 통해 얻는 경험, 관계, 그리고 자율성 등이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만족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우리 내면의 태도와 시각, 그리고 삶을 대하는 철학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삶의 만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매 순간 불만에 가득 찬 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이제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며 자신만의 진정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진정으로 행복을 아는 자입니다. 불만족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만족을 향한 의미 있는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